네, 시장의 이슈와 유망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이담규 캐스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엇갈림 팔고 갈까 들고 갈까. 최근에 제네시스 수소차에 대한 연구 개발 중단설이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증권사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현대차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진행해왔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소식이 수소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수소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 같이 보시죠. 유진투자증권은 상하프론테크에 대한 리포트를 내고 이번 수소주 급락은 과도한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소차가 궁극적으로 성장할 부문은 승용차보다는 상용차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파이프라인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수소차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소는 탄소 중립 실현에 필수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이 수소 인프라와 관련 제도 구축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수소 사업의 발전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프론테크는 수소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소재의 생산업체이며 승용차 한 개 모델의 개발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KB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KB증권의 리포트에서 두산퓨얼셀은 인산형 중심의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회사로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용 연료전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수소주의 낙폭이 과다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또한 친환경 정책의 수혜로 내년부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의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소법 개정 지연이 우려사항으로 작용했지만 최근 두산퓨얼셀이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설치가 용이하고 이용률이 높다라면서 수소전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리포트에서 수소산업 전반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수소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8%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수소차는 상용차 시장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고 특히 버스와 트럭 수요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진 하이솔루스는 글로벌 1위의 수소탱크 업체이며 수소 모빌리티가 다양화되고 수소탱크 수요도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의 투자 포인트로는 커지는 수소차 시장과 수소탱크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 경쟁력으로 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소주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자, 신재생 에너지주, 그중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증권가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수창 고수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현대차 이슈가 좀 터지면서 수소 관련주가 정말 급락을 면치 못했잖아요. 지금 투자 판단부터 좀 여쭤본다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좀 낙폭을 기회로 삼고 들어가야 되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현황을 한번 보자고요. 투자의 판단에 있어서 할 건지 말 건지, 발을 뺄 건지, 들어갈 건지요. 우선 현대차 부분 팩트부터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대차에서 수소차 제네시스에 관련된 중단? 이건 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상 사업 계획이 뚜렷하게 제시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준비를 하겠다는 가능성에 대한 점쳤던 거죠. 그리고 이 사업 부분에서 조직 개편인 것이 이 수소차 관련돼서 없애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수소차 그 넥소 차량 차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태그 전량 무상 교체해줬거든요.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시스템의 교체, 조직의 개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차 발로 나온 것은 방금 전에 증권가에서 미미하다고 합니다만 사실 미미하다는 평가 자체 하기도 어려운 소식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수소 산업에 대해서 수소차 활용하는 가치가 넓어져야 되는데 저변이 아주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현황을 한번 볼까요? 수소차가 국내에 지금 넥소차 한 대만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소차 지금 보시면 등록 대수는 17,000대입니다. 올 3분기 기준으로. 보급 대수는 이제 한 26,000대까지는 보급 대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등록 대수는 17,000대니까요. 아직 한 30-40% 정도 부족하죠.
그리고 수소차의 그 로드맵을 보시면 수소차 지금 현재 충전소 상황을 좀 볼게요. 보급돼서 다음에 충전소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이것은 이제 보급 목표입니다. 수소차가 네. 26,000대인데 지금 등록 대수는 17,000대잖아요. 그러네요.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달했다고 봐야 되겠죠. 2025년도에 가서 20만 대라고 하는 건데 보급 목표는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 소비자 선택이 중요하니까요. 일단 저는 비전이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미비하다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수소차에 있어서 충전소 현황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됐냐? 이 지도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전국의 수소차의 현황 상황입니다. 충전소 지역별 현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충전소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겠죠. 사실 그러네요. 강원도 쪽이나 경북 쪽 그 거의 동해안, 없다시피 하네요. 동해안으로 가면 수소차 멈춥니다. 그러니까요. 네. 큰일 불러야 나겠어요. 돼요. 네, 예. 보험 불러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한 충전소인데 뭐 앞으로 300기, 내년에 한 170기까지 보급한다는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소 관련돼서의 로드맵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표를 하나 보시면 더 좋을 텐데요. 어떤 표냐면 지금 수소 산업의 가치사슬 생태계예요. 이 생태계 자체를 딱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원료,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건 저 수송에서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 하나예요. 그렇죠. 그것도 차량이 차종이 넥소 한 대거든요. 그리고 수소의 생산에 있어서도 부생 수소로 얻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런 생태계 인프라가 구축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수소의 로드맵에 대한 발표는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동력에 있어서 시간은 많이 필요하다. 특히나 올해 그 뭐 민간 기업에서 수소 협의회 같은 데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를 하겠다. 로드맵 크게 발표했는데 수소법 자체는 지금 표류 중이에요. 법안 발의해놓고 2번, 3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수소 산업에 있어서는 아까 제네시스 발의 어떤 미미하다고 제가 표현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 산업에 대한 로드맵은 긍정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은 현재 불확실성이다. 그러니까 불투명하다. 어느 시점에 그것이 폭발할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수소차 관련주도 움직였던 거 잠깐 되새겨보면 작년 연말과 올 초에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을 때마다 움직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무슨 로드맵을 내놓았을 때마다 내년 1분기에 수소 암모니아 뭐 발전, 수소 발전해가지고 또 로드맵 하나 발표될 예정이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단기 상승이었던 테마 성격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움직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수소 산업에 있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시기는 아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소가 성장 못한다? 아닙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을 하려면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경부고속도로가 깔려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영향이 생기는 거잖아요. 길이 없는데 자동차가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수소 산업은 제가 이걸 좀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부동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예. 부동산에 신도시 개발하겠다. 대표적으로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세종시를 한번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세종시에 대해서 고려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에서 세종시에 대해서 또 확정까지 줬고요. 허나 처음에 세종시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허허벌판이었고 되긴 하겠어. 처음엔 땅값도 올라가서 막 투자자들 몰렸습니다만 네.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될 것 같아. 인프라도 안 돼 있고 도시 편의도 안 돼 있고 집값은 싸서 들어가서 좋았는데 편의가 없잖아요. 생활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 집값이 굉장히 쌌었던 시점도 있었죠. 미분양도 나오고. 그러나 다시 시간이 지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소 산업은 부동산 신도시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딱 세종시 발표 난 정도예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 들어가고 인프라가 조성되고 인구가 다시 들어올 때 유입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수소 산업은 10년, 20년 시간의 터울은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포인트가 첫 번째 삽둔 정도지 지금 막 성장의 동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 제 결론은 비중은 크게 들어갈 게 아니라 전체 비중의 5% 정도. 그래 나는 수소는 언젠가 2030년이든 25년이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5% 정도로 싸게 살았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트레이딩의 차익이라든가 뭐 한 몇 달 안에 수익이 좀 날까요? 1년 안에 날까요? 이런 기대감은 크게 갖지 않는 게 좋겠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수소가 있다면 또 다른 축이 바로
그 2차 전지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또 다른 여파에서는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그러니까 확연히 아까 그 보급 대수가 나왔잖아요. 네. 등록 대수도 이제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내가 좋은 기술 있어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기업들도 지금 나오는 게 수소차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도요타, 혼다, 현대차. 세계적인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이 수소에 대해서 기술을 뭐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본격적으로 실제로 차량을 제대로 판매하고 있는 건 도요타랑 도요타 미라이랑 네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세계적인 어떤 산업이 더 빠르게 구축되고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소보다는 전기차가 더 앞장서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분명히 투자의 시각에 있어서 전기차는 진짜 친환경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전기를 만들 때 그렇죠. 예,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수소가 맞다라고 환경 문제에서 있습니다만 환경만 갖고 생태계가 조성되고 산업이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의 메이커 또는 자동차의 그 관련된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각 국가들은 전기차 쪽에 더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최근에 도요타도 실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더 발빠른 투자 동력을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수소차보다 전기차가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결국 향후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겠죠. 그 방향이 2050년이든 40년이든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그쪽으로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관건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요. 태양광만 있는 것도 아니고 풍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이 수소도 수소 전지 연료 수소 발전소가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화력 발전소는 계속 줄여나가니까 대체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집중되진 않아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우상향 방향성은 탄소 중립으로 맞으나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각 분야별로 생산성, 효율성을 따지면서 정책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태양광은 무조건 될 거예요. 풍력만 될 거예요. 수소 전지는 꼭 될 거예요. 이렇게 확정 짓기보다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떤 변화, 정책의 변화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런 포인트를 잡으면서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선 거기서 가장 앞서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다면 결국 2차 전지 쪽에 좀 앞서 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다 골고루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시점. 태양광도 발전합니다만 결국 가성비 얘기 나오면서 좀 주춤하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태양광 산업이 워낙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거기서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문적 분쟁 때문에 태양광 산업이 성장 못하고 좀 정체돼 있고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좀 예의주시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벌써 대선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 변화가 또 미묘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원전을 확 감소시켜 놓고 신재생 에너지로 투자에 발표를 했는데 다음 정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정책적인 변화도 우리가 투자자 여러분들 스스로 또 판단을 할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최수정 교수님 실제로 수소차를 네. 타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네. 더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주에 좀 애착이 많이 가시겠네요. 네, 예. 이제 제가 차주가 돼 보니까 네. 효율성은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점은 있는데 충전소가 정말 많이 없어서 좀 불편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딱 정해진 길. 그래서 그러게요. 그런 네. 불편함은 있는데 장점도 있는데 결국 이런 친환경 차들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소비자분들이 맞습니다. 네. 선택, 그렇죠. 뭐 세제 혜택이라든 기타 네. 등등. 그럼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수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심란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네. 좀 기노으로 본다면 비중만 축소해주고 아 그래 내가 부동산으로 세종시에 오래전에 아파트 하나 사놨다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도 세종시에 비유를 하시니까 최근에 세종시를 생각을 하니까 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함께 기다려 들고요. 볼만해요. 아, 네, 그럼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전망,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230 종목 캐치 오늘의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2차전지 ETF를 소개하셨네요. 2차전지 ETF를 가지고 오신 걸 보면 2차전지는 뭐 이 종목 저 종목 가릴 것 없이 네. 다 좋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다 좋은데 네. 거기서 하나만 찍으라고 하면 못 찍으니까 이거 갖고 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자, 먼저 한국가스공사는 좀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의 투자자라면 수소 관련됐을 때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일진하이로소스라든가 상하프론테크 아까 다 나온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어떤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 관련된 부품주보단 수소를 원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2030년도에 100만 톤 이상을 공급한다고 하거든요. 수소 관련된. 그럼 수소 보급에 있어서 일차적인 역할을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수소 산업이 커질 거야.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를 배당도 받고 뭐 LNG 수요도 증가하면서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 종목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뭐 할 얘기도 많습니다만 포인트 하나는 지금 LNG 외에도 수소 발전 쪽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향후 발전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땐 다음 내년에는 주도 상승 종목이라고 확연히 보이진 않아요. 네. 분명히 성장은 계속합니다만 예, 한 번은 쉬어가야죠. 지리산도 처음부터 올라갈 때 쉬지 않고 올라가면 그건 특전사분들이 하는 거지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예. 지리산을 많이 올라가 봤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지금은 이제 몇 발 며칠 걸리겠죠. 정상까지. 그런 것처럼 2차 전지가 한 5년 정도의 상승 랠리를 펼쳐졌습니다. 삼성 S대의 대장 역할.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은 쉬어갈 텐데 그걸 기회를 삼아서 좀 좋겠는데, 제가 왜 3053 ETF를 권장하냐면 2차 전지는 정말 민감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 방식이 빠르게 변하는데 전고체 방식으로 나온다. 그럼 전고체 관련된 산업을 안 하거나 그쪽에 공급 안 하는 소재 업체들은 망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그 디스플레이 쪽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LCD 쪽에서부터 지금 LED, OLED까지 오잖아요. 거기서 도태된 기업들은 성장 못하고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배터리 셀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느 기업이 나중에 기술에 도태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업 하나 딱 찍어서 가는 것보다는 전체 산업은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 앞으로 전기차 나도 살 거야. 그 전기차가 지금 100만 대, 200만 대라고 하지만 전기차가 결국은 보급돼서 더 늘어날 거고 2035년도 되면 거의 50% 이상은 전기차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어느 특정 기업보다는 산업을 사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하면은 포기하지 말고 이 30540을 계속해서 투자의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차트를 한번 직접 보면 설명 드려볼까요? 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다면 이렇게 차트상 월봉상 월봉인가요? 네.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랐죠. 네. 제가 표시한 곳이 여기는 아니고요. 이 곳마다 제가 매수 권장했던 시점들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해놓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 없었습니다만 어느 구간에도 가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계속 매수 관점. 파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 우리가 이제 땅을 한 평 한 평씩 못 사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모아서 눈이 반짝 뜰 때까지 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주 올 한 해 사실 참 힘들었는데 내년도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유망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또 전기차 ETF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의 최수찬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